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함성 스태킹 화산 균열입니다. 밀리의 버프, 특히 슬랩류 스킬의 대대적인 패시브 개편이 있는 이번 리그에서 어떤 강타 스킬을 리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많은 분들이 변성 화산 균열을 추천해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불거림의 화산 균열이라는 스킬로 닌자에서 약 0.5%의 유저가 플레이 중이었고, 버서커, 치프틴, 저거넛이 주를 이루는 진성 밀리 강타 스킬로 새 직업군의 세팅을 참고해 가장 짜임새가 좋아 보이는 치프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다 맞추고 빌드 운용법을 찾아보던 중 큐님의 가이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제가 참고한 여러 유저의 세팅이 이 가이드의 세팅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개인의 빌드는 리뷰하지 않는다는 제 채널의 법칙에 따라 여러 파생된 빌드 중 헤드헌터를 사용하는 빌드와 올로스의 돌진 신발로 아드레날린을 챙기는 빌드만 따로 모아 다시 세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체 틀은 큐님의 가이드 빌드이지만 이 빌드 헤드헌터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들인 파생된 사이드 빌드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회원 버전의 변성 화산 균열이 어떤 성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의 큰 틀은 수많은 함성의 전력 공격을 쌓아 강하게 한 방을 내려 찍는다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더 활용하기 위해 창조의 메아리 투구로 피해 증폭을 쌓고 별의제의 퀄리티 증가를 통해 함성의 쿨타임을 줄여 더 빠르게 전력 공격을 쌓을 수 있게 했죠. 불의 화신과 극성의 유린의 제로 덮음을 이용해 높은 화염 피해를 기반으로 딜 스케일링을 진행했고, 이번 빌드에서는 이에 더해 올로스의 돌진 신발과 헤드헌터까지 채용해 레어로 사용하는 장비는 무기, 갑옷, 장갑, 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에서는 주로 높은 방어, 생명력, 저항 등을 챙겼고, 반지 양쪽에서는 번개와 냉기 저항을 각각 챙기는 것으로 치프틴 전직 노드로 인해 풀 저항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이번 제조합기의 레딧 논문 내용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물리 1티어 양손 둔기를 만들 수 있어 분열되지 않은 베이스로 전쟁 군주 액자를 통해 전미어에서도 추가로 물피를 더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룬 크래프팅 옵션인 물리 피해의 퍼센트를 원소 피해로 추가를 이용하면 대략 50% 모어 데미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권능 룬이 4개나 들어가는 만큼 높은 수치를 얻으려면 꽤 많은 운과 커런시가 따라줘야 했죠. 올로스의 돌진 신발로 아드레날린을 얻으려면 수호가 깨져야 하는데 창조의 메아리의 백댐으로 손쉽게 수호를 뺄 수 있어 모든 공격에 아드레날린이 유지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니크로 사용하는 장비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생명력과 저항은 조금 더 빡빡해진 모습을 보이며, 특히 지능은 1티어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인화성의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스킬 군주얼에서의 전미어에서 추가로 챙겨줘야만 했죠. 기본적으로 슬램 스킬은 공속 배율이 낮고 양손 둔기 또한 공속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을 이용하더라도 초당 2대 이상을 내려찍기가 어려웠고, 화염 저항 최대치를 올려주는 레어 주얼에서 최대한 많은 공속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우선 구불거림의 화산 균열은 첫 폭발 이후 균열의 이동 후 추가 폭발이 있는데, 이 추가 폭발의 중첩이 쌓일수록,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중첩 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스전에서의 양상은 초반에는 생명력이 적당히 까이다가 공격을 거듭할수록 추가 폭발이 중첩되어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었죠. 균열의 이동 반경 또한 꽤 넓은 곳까지 커버가 가능해 시야 밖에서도 적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공속임에도 훌륭한 클리어링을 가진 스킬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냥보다는 제자리에서 스킬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선구자, 수확 등에 어울렸고, 헤드헌터의 버프를 이용하기 위해 몹팩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90%의 저항 최대치와 5만 이상의 방어도를 가졌음에도 탱킹이 그렇게 좋다고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재생과 흡수로 유지력을 올려야 하는데 재생은 6초마다 인내의 함성을 사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흡수는 타수가 적어 살짝 애매한 느낌이었죠. 다행인 점은 함성 노드로 인해 함성 사용 시 생명력 15% 회복이 있어 위급할 때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개편된 자동 전력은 함성을 만화를 점유해 자동으로 사용하지만 버프의 효과와 충전은 이용할 수 없어 버프 효과가 미비한 위협, 집결, 전투마법사는 자동 전력으로 사용하고, 지옥불, 지진, 그리고 버프 효과를 이용해야 하는 인내 함성은 직접 사용했습니다. 다른 함성의 전력 공격은 5에서 6회이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인 2배 피해를 주는 위협의 함성만이 전력 공격이 2회라 패시브 노드로 추가를 해도 부족한 감이 있었고, 헤드헌터로 동작 속도가 빨라질 경우 쿨타임 안에 3회 이상의 공격을 해서 전력 공격의 부재로 인한 DPS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POB에서는 전력 공격의 쿨타임에 따른 딜 계산이 있어서 공속이 그리 높은 효율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게임에서의 답답함과 추가로 직접 사용하는 함성의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높은 공속은 확실히 좋은 체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핑 7점, 보스 7점, 편의성 5점, 빌드 코스트 270 디바인입니다. 낮은 이속과 공속으로 답답함을 안고 가야 했지만 헤드헌터로 상당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균열 이후 폭발의 범위가 꽤 넓어 클리어링은 좋았지만 함성을 지르기 위해 잠깐씩 멈춰야 해서 부드러운 매핑은 아니었습니다. 보스도 꽤 준수한 DPS로 우버 클리어까지 가능은 했지만 치프틴의 한계로 패턴 스킬까지는 무리였고 메이븐 총주교의 강제 패턴을 봐야 할 경우 버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편의성은 정말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6초마다 함성을 질러야 온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3개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사냥 방식은 장시간 파밍에 적합하지 않았죠. 하지만 익히 알던 핵앤슬래시에서 벗어나 다른 장르의 무언가라고 생각한다면 은근히 묘하게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묵직한 한방이 매력있어 나름의 재미는 있는 운용법이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270 디바인이 소모되었는데 무기는 제작에 40 디바인, 룬 크래프팅 2번 시도로 60 디바인이 들어가 총 100 디바인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DPS의 무기를 구매한다면 더 많은 커런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헤드헌터와 전창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렴하게 제작과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